반갑습니다. 2025년 7월 초인데요. 저희에게 보내주신 여러 증권사 리포트랑 최신 뉴스들 보면서 요즘 시장 또 산업 흐름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부터 스마트폰, 전기차, 또 중공업까지 알아두셔야 할 핵심 정보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들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맥락을 딱 잡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자, 먼저 반도체 시장부터 한번 보죠. 정말 뜨겁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낸드 플래시 그 저장 용도에 따라 SLC, MLC 이렇게 나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PC용 D램, 특히 DDR4랑 최신 DDR5 가격까지 다 같이 오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AI 기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통신망도 고도화되고 산업 장비 수요도 늘고 이런 수요가 탄탄한 게 가장 큰 이유겠죠. 수요도 수요지만 공급 쪽에도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공급 제약 요인도 상당히 큽니다. 일단 삼성이 그 수익성이 좀 낮은 MLC 랜드 시장에서 이제 철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철수요? 네. 그리고 특히 DDR4 D램. 이게 이제 구형이잖아요. 생산 종료, 그러니까 EOL 계획도 있고 또 업체들이 요즘 다 서버용이라 HBM 같은 돈 되는 고부가 제품 위주로 생산하려고 하니까요. 아하, 그럼 당연히 DDR4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망이 3분기에는 DDR4 가격이 2분기보다 무려 40에서 50% 이상 급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40, 50%요? 와. 아니 그럼 구형인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지점인데요. 그러게요. 이렇게 가격이 역전되면 PC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DDR5로 전환을 서두르게 되겠죠. 기술 바뀌는 과도기에는 가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군요. 단순 부품 가격 문제가 아니라 기술 전환을 재촉하는 효과까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부품적 변화가 완제품 시장, 예를 들어 스마트폰 시장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쪽은 상황이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은 좀 그렇죠. 5월 전체 판매량만 보면 작년보다 한 5% 늘어서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지역별로 나눠보면 온도차가 꽤 큽니다. 온도차라면요? 미국, 중국, 인도는 늘었는데 유럽은 오히려 줄었어요. 유럽이 줄었군요. 네, 특히 애플 같은 경우 중국에서 그 6.18 쇼핑 축제라고 큰 할인 행사 있잖아요. 네네, 알죠. 그때 할인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판매량이 27%나 늘었고요. 미국에서도 신모델 덕분에 잘 팔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인을 많이 하면 하반기에 나올 아이폰 17 살 사람들이 미리 당겨 산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공격적인 할인이 하반기 신제품 수요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삼성은 상황이 어떤가요? 삼성은 미국에서는 판매량이 17% 늘었어요. 괜찮죠? 그런데 유럽이나 인도 쪽은 중저가폰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조금 고전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갤럭시 S25는 아직 전작이랑 비교하긴 좀 이른 시점이고요. 네, 출시 시점이나 이런 게 달라서 직접 비교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결국 관세 문제나 지역마다 소비 심리도 다르고 또 제조사들 프로모션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점유율 경쟁이 더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인도 시장 경쟁이 재밌던데요. 맞아요. 인도에서는 그 중저가 모델 수요가 늘면서 위보 같은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약진하고 있어요. 이것도 눈에 띄는 변화죠. 시장이 점점 더 세분화된다고 할까요? 네. 이렇게 시장별로는 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실적은 꽤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6월 수출액이 598억 달러. 이게 역대 6월 중에선 가장 높은 실적이에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무역 수지도 90억 달러 넘게 흑자를 냈죠. 역시 반도체랑 자동차가 큰 힘이 되어주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개별 기업들의 기회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현대힘스 사례가 좀 흥미롭습니다. 현대힘스요? 어떤 내용이죠? 최근에 광양항 자동화 부두에 들어가는 크레인을 215억 원에 수주했고요. 앞으로 진해신항 같은 국내 신항만 건설이 계속될 텐데 이게 한 2조 2천억 원 규모거든요. 관련해서 추가 수주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크레인 사업이 미국 시장이랑 연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네, 바로 그 지정학적 변수 때문입니다.
미국의 안보 문제로 항만에 있는 중국산 크레인을 교체하려고 하거든요. 아, 중국산을요? 네, 이 시장을 HD현대가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그러면서 현대임스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국제적인 긴장 관계가 특전 산업에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정말 그렇네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HD현대 건설기계랑 HD현대 인프라코어 합병 결정도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이런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이제 시너지를 내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쟁과 변화의 바람 하면 또 전기차 시장을 빼놓을 수 없죠. 아, 여긴 정말 격전지 같아요. 근데 여기도 좀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 업체들 보면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그런데도 BYD나 지리자동차 같은 선두 기업들은 그래도 안정적인 점유율, 또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생존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어요. 아, 부채 이슈 같은 얘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이게 뭐 협력사 대금 지급을 좀 늦추는 업계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고 실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BYD는 6월에 월간 판매량 최대치를 또 경신했고요. 지리도 연간 판매 목표를 올렸어요. 중국 업체들은 잘 나가는데 반면에 테슬라는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한때는 정말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 네, 그렇죠. 테슬라가 최근 시장 상승세에서는 좀 소외되는 모습입니다. CEO의 여러 발언들이 주가 변동성을 키우기도 하고 또 2분기 판매량 감소나 실적 쇼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게 결국 전기차 시장이 그 폭발적인 초기 성장 단계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옥석 가르기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옥석 가리기요? 네,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강해지고 있고 테슬라는 현재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 판도가 어떻게 재편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결국 리더십 그리고 전략적인 방향 설정이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반도체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 네, 특히 DDR4 공급 제약이 변수고요. 스마트폰 시장은 지역별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애플의 할인 공세, 또 인도 시장 변화가 주목할 만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 이게 의외로 항만 크레인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점. 아, 그 점이 참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이제 생존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리더십 리스크 같은 문제도 부각되고 있고요. 네, 중국 업체들의 약진과 테슬라의 현재 상황이 대비되고 있죠.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수출은 잘 버텨주고 있고 기업들은 또 합병 같은 방식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요. 네, 정말 변화가 빠르고 복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기술 변화나 지정학적 변동성이 이렇게 커진 시대에 기업들의 생존 전략만큼이나 이런 큰 흐름을 읽어내고 또 거기에 적응하는 능력이 어쩌면 정보를 접하는 우리 각자에게도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건 아닐까 하고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네, 다음 분석에서도 저희가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